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강아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분리불안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불안이란요, 애착의 대상과 떨어지면 생기는 불안증 혹은 공포증을 말합니다. 분리불안증도 역시 불안증이라는 일종의 정서적인 질환에 들어가는데요,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서 분리스트레스, 분리불안증, 분리공포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리스트레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정신적인 증상만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치료의 대상은 아니고요, 거의 모든 강아지는요, 애착의 대상과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가 몇 분이나 몇십 분 혹은 한두 시간 정도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분리불안증이나 분리공포증을 느끼게 된다면은요, 신체적인 이상 증상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애착의 대상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혹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부수며 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시험을 본다고 예정이 되어 있다면은요, 예정된 시험으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고 짜증이 난다면은 그것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은요, 그 예정된 시험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며 심장이 뛰고 땀이 나기 시작한다면은요, 시험에 대한 불안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시험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시험지가 하얗게 보이고 앞이 안 보이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숨쉬기마저 힘들어진다면은요, 그것은 시험 공포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런 불안증들은요, 정신적인 일종의 스펙트럼이고요, 그 스트레스나 불안의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상태부터 스트레스 상태, 불안한 상태, 그리고 공포의 상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리불안증 역시 이 스펙트럼으로 분류를 해야 하며, 각각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약물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와 단지 환경의 변화 정도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분리불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요,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요, 분리스트레스나 혹은 그냥 정상 행동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온 집안의 벽지가 남아나지 않고요, 아이들의 발은요, 습진이나 상처가 굉장히 많으며 이빨은 깨지거나 금간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리불안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왜 이런 분리불안증이 생기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키우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집을 오래 비워서 혹은 혼자 너무 오래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질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오래 비우고 강아지를 홀로 오래 둔다면은요, 분리에 의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은요, 선천적인 소인이 있어야 유발되는 정신질환인 분리불안증이나 공포증은요, 여러분의 부재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분리불안증을 보이는 개들은 정상적인 개에 비해서 평소에도 불안증을 잘 보이게 되며 유전적 소인과도 관계가 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혹은 불안증, 공포증을 가진 개들은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강아지 곁에서 강아지를 돌보며 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 혹은 내 책임인지 이렇게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분리불안증이나 공포증은요, 어떤 신체적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요, 보호자가 나간 문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침을 과하게 흘리며 헐떡거리고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심하게 핥거나 물어뜯어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계속 서성거리며 잠을 자거나 쉬지도 못합니다. 페이싱을 계속해요. 집안에 가거나 벽지를 물어뜯기도 하고요, 쇳소리를 내며 고음으로 울거나 아니면 하울링을 통해 멀리까지 전달되는 그런 종류의 소리를 내어서 자신의 공포스러운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며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도 많이 싸게 됩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요, 주인이 돌아오면은 흥분감에 과하게 반기는 행동을 합니다. 막 울면서 주인을 반기고 난리가 나죠. 오줌도 싸고요. 주로 분리불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를 관찰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의심이 된다면은요, 반드시 홈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강아지의 행동을 녹화한 후에 수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의외로 많은 강아지가 즐겁게, 물론 여러분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에선 즐겁진 않겠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물고 뜯고 하면서 노는 것을 분리불안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TV에서도 분리불안으로 보여준 내용을 보면요, 쟤네 진짜 잘 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분리불안이나 분리공포증이 진단이 되면은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책을 많이 시키고 여러분 책임입니다, 더 같이 있어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이래야 되는 걸까요? 다른 종류의 불안증이나 공포증과 사실 이런 분리불안증은 치료가 같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치료예요. 흔히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산책요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여러 보조제, 훈련 같은 게 사실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약물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리불안의 해결책들은요, 사실
사실 분리 스트레스 정도에 해당되는 방법들이고요. 분리불안이나 분리공포증 같이 분리불안증으로 정의된 정신질환의 상태라면요, 무조건 약물 치료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충분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은요, 어느 정도 강아지가 분리불안 상황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산책요법이나 뭐 투명 강아지 놀이나 뭐 예절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이나 아니면 보조제요법들을 더 시도해서 안정감을 최대한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분리불안은 여러분 때문에 생긴 질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강아지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태생적으로 공포증이나 불안증을 가진 아이가 주인과의 과도한 애착 상태에서 주인의 부재에 의해 촉발되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리불안증은요, 의외로 분리불안증이 아니고 그냥 혼자 재밌게 집안을 어지럽히며 노는 경우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분리불안증은요, 산책이나 훈련이나 교육이나 보조제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종의 질병으로요, 반드시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대개는 평생 동안의 약물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정신병이죠, 일종이에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